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살을 파고드는 한강공원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8살 지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쓰러진 노인에게 덮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만 남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차가운 숨을 불어넣고 있었지요. 마침 그 앞을 지나던 강민혁 회장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실종되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던 바로 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울고 있던 초라한 아이, 지우. 혈연일 리 없건만 두 사람을 잇는 정체 모를 끈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실종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기막힌 만남 뒤에는 차마 믿기 어려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사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밤이었어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 추운 밤 공원 벤치 하나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8살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헌 패딩 하나에 몸을 감싼 채 작은 손으로 호호 입김을 불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지우의 옆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는 편의점에서 받은 유통기한 임박한 김밥 한 줄이 전부였죠.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지우에게는 집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빚을 지고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8살 아이는 그렇게 거리에서 찜질방에서 때론 이렇게 공원 벤치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20m쯤 떨어진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죠. 할아버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노인은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벤치에 누워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할아버지, 지우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저체온증이었던 거예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8살 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도 추운데, 자신에게도 이 패딩 하나가 전부인데.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드렸죠. 영하 10도의 한겨울밤에 8살 아이는 이제 얇은 티셔츠 한 장만 남았어요. 아이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작은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싸 쥐고 필사적으로 온기를 전하려 했죠. 아이 자신도 이미 온몸이 얼어붙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일까요? 지우는 이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산책하던 사람이 상황을 발견하고 소리친 거예요. 곧이어 여러 사람이 몰려들었죠. 그중 한 명,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강민혁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운동 삼아 한강을 산책하다 이 소동을 발견한 거였어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회장은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강민혁 회장의 아버지 강대현이었던 거예요.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실종 신고까지 했던 아버지. 회장은 수년간 전국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노숙자 차림으로 한강공원 벤치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회장이 노인을 부둥켜 안았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때 회장의 시선이 옆에 있는 아이에게 향했어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덜덜 떨고 있는 8살 지우. 아이의 작은 손은 아직도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말과 함께 아이가 쓰러졌어요.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자신의 체온을 모두 노인에게 나눠준 결과였죠. 이 아이도 빨리. 회장이 외쳤어요. 곧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노인과 아이 모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 복도에 홀로 남은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한 낯선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장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가난한 8살 아이와 자신의 가족 사이에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부모도 친척도 아무도 없이 혼자 거리를 떠돌던 아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회장의 비서가 가져온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병원. 강민혁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아버지와 그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죠.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고비를 넘겼다고 했어요. 특히 지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회장님, 그 아이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었어요. 8살 아이가 영하 10도의 티셔츠 한 장으로. 의사의 말에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버지는요,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다만 기억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기억이요? 네. 깨어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아마 20년간 거리를 떠돌며 여러 충격을 받으셔서 치매 증상도 보이십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 전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일반 병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회장은 급히 병실로 달려갔어요. 새하얀 병실 침대에 작은 몸을 누인 지우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이의 큰 눈망울이 천천히 회장을 바라봤죠.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깨어나자마자 노인 걱정부터 하는 아이였어요.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응, 괜찮단다. 너 덕분에 살아나셨어. 다행이다.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이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듯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넌 왜 그랬니? 추운 겨울밤에 모르는 할아버지를 위해 내 옷까지 벗어주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아무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빚 때문에 떠나셨어요. 전 혼자예요. 혼자서 어떻게? 찜질방이랑 공원에서 자요. 가끔 교회에서 밥도 주시고 괜찮아요. 전 강해요. 8살 아이가 강하다고 말하는 모습에 회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회장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정말요?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럼 넌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야. 당연히 책임져야지.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의 비서 한 과장이 급히 들어왔죠.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한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은 지우에게 잠시 쉬라고 말하고 복도로 나갔죠. 무슨 일인가? 회장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건넨 봉투를 열자 낡은 사진 2장이 나왔어요. 회장은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죠. 그 여인은 회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고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0년 봄, 나의 소중한 아들 민수, 마이너스 대연. 1990년, 34년 전이에요. 회장은 그때 6살이었죠. 아버지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인가요? 이게 대체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죠. 두 번째 사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6년 봄, 나의 소중한 손자 지우, 민수야,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라. 마이너스 대연. 회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사진 속 갓난아기, 그게 바로 지금 병실에 있는 지우라는 말인가요? 비서, 네, 회장님.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지? 조사해보니 강민수입니다. 회장님의 이복 동생이십니다. 이복 동생? 회장은 사진 속 남자를 다시 봤어요. 확실히 아버지를 닮았어요. 자신과도 조금 닮은 것 같았고요.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34년 전에 태어났고 회장님보다 4살 어립니다. 그럼 이 여자는 고 김소혜 씨입니다. 강민수 씨의 아내였고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병실에 있는 강지우, 바로 그 아이입니다. 순간 회장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지우가 아버지의 숨겨진 손자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회장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예요. 34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강민수,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인 지우. 확실한가? 출생신고를 확인했습니다. 강지우의 아버지란에 강민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의 출생신고에는 아버지가 강대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강민수는 어디 있나? 그게 2년 전 김소혜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직후 빚을 지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빚이라니? 사업 실패로 약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 빚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거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우가 거리를 떠돌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8살 아이는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강민수의 출생신고는 1990년에 되어 있지만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지운 것처럼요. 누가 아직 확실치 않지만 당시 회장님 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냉정하고 강인했던 분이었죠. 만약 남편의 외도와 숨겨진 아들을 알았다면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었어요. 더 조사해. 당장 34년 전 일을 모두 파헤쳐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는 왜 실종됐는지, 그리고 강민수는 왜 지우를 버렸는지 모든 걸 알아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이 사실을 부인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부인, 그러니까 회장의 아내 박연희는 매우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지우가 남편 집안에 숨겨진 핏줄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뻔했죠.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나서. 하지만 회장은 몰랐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복도 저편 기둥 뒤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회장의 아내 박연희였죠. 그녀는 남편이 밤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참이었어요. 강지우, 시아버지의 숨겨진 손자라고. 연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입가에 냉소가 번졌죠. 재밌네. 정말 재밌어. 그 아이가 이 집안에 들어온다고? 그건 절대 안 돼.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강대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노인은 중얼거렸어요. 지우야, 지우,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은 흐릿했지만 손자에 대한 죄책감만큼은 또렷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몰랐죠. 자신이 34년 전 숨기려 했던 비밀이 이제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비밀 뒤에는 한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서 박연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연희는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박연희예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회장님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연희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강지우, 내가 아무리 불쌍한 아이라 해도 이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 우리 아들의 상속권을 위협할 순 없다고. 연희에게는 10살 된 아들 강준호가 있었어요. 강민혁 회장의 외아들이자 강대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숨겨진 조카가 나타났어요. 게다가 친손자라니.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절대 안 돼. 절대로. 1시간 후 연희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는 찬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차갑게 말했죠. 법적으로 우리 집안과 관계없는 아이로 만들어야 해요. 출생신고, 서류, 호적 모든 걸 조사해서 허점을 찾아요. 혈연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하지만 부인, DNA 검사를 하면, 그럼 검사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회장님이 그 아이에게 정을 붙이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죠. 바로 그 시각 병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민혁 회장은 지우의 병실에 다시 들어갔어요. 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야,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너 할아버지 이름 알아? 지우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벤치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럼 전에 본 적도 없고, 네, 처음 봤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를 몰랐다는 게요. 20년 동안 할아버지는 거리를 떠돌았고 8년 전 태어난 손자는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던 거예요. 지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 대현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외쳤어요. 회장과 지우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할아버지가, 지우가 먼저 뛰어나갔어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중환자실을 향해 달려갔죠. 회장이 뒤를 따랐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기억이 많이 손상된 것 같아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회장이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백발의 노인 강대현. 20년 만에 아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노인은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누구십니까? 아버지, 저예요. 민혁이요. 아들이에요. 회장이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혁? 아니, 민혁이는 아직 어린데 당신은 누구요? 노인의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치매와 충격으로 최근 기억을 잃은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침대 옆으로 달려왔어요. 노인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지우야. 네, 저예요,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아이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놀랍게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자는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너 기억 못해? 할아버지가 내 첫 때. 첫 돌요? 응. 할아버지가 너를 안았어. 너무 예쁘고 귀여웠지. 노인의 말에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손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는 숨겼을까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년 전 왜 집을 떠나신 거예요? 회장이 물었어요. 노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20년? 아니, 나는 집에 가야 해. 민수를 만나야 해. 민수요? 아버지, 민수가 누굽니까? 내 아들, 민수. 지우 아빠.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회장은 확신했어요. 아버지는 분명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뒤섞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민수는 노인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고 노인은 다시 잠들었어요. 회장과 지우는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아저씨,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지우가 혼란스러워했어요.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면 돼. 지우야, 너 첫 돌 때 사진 같은 거 없니? 엄마 유품 상자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돌 때 잃어버렸어요.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과장, 강민수의 옛날 집 주소 알아낼 수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에게 지우가 물었어요.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할아버지랑 무슨 사이예요? 회장은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야 할까요? 사실 너는 내 조카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박연이었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요? 연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특히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당신, 왜 여기? 남편이 밤새 병원에 있다는데 오는 게 당연하죠. 아버님 상태는 어때요? 깨어나셨어. 하지만 기억이. 그렇군요. 그런데 연희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어요. 이 아이는 누구죠? 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지우예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요? 착한 아이네요. 근데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연희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없어요. 없다니? 그럼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연희가 회장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회장은 아내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말다툼할 순 없었죠. 여보, 이 얘기는 나중에. 나중이요? 여보, 우리 집은 고아원이 아니에요. 물론 불쌍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게다가 준호가 있잖아요. 갑자기 낯선 아이를 데려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연희의 말에 지우가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역시 전 아무도 아니구나. 지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시나마 따뜻한 가족을 꿈꿨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죠. 하지만 회장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잠깐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민수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런데 뭐야? 지금 우리 회사 본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요. 그리고 비서가 숨을 골랐어요. 5억 원을 당장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우의 아버지 강민수, 2년 동안 숨어있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돈을 요구하며요. 연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혼자 오지 않았거든요. 그의 뒤에는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걸 조종하던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강민혁 회장은 급히 회사로 향했어요. 비서 한 과장이 운전대를 잡았고 회장은 조수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강민수, 내 동생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니.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4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동생. 그런데 그 동생이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예요. 회장님, 로비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비들이 막고 있지만 언론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한 과장의 말에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자. 20분 후 회사 본관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난장판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 2년 동안 도망 다닌 흔적이 역력했어요. 당장 강민혁 회장 나오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도 강씨야. 강대현의 아들이라고. 강민수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회장이 로비로 들어섰어요. 순간 강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당신이 강민혁? 민수가 회장을 보며 비웃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다 우리 아버지 덕분이겠지? 조용히 해. 여기서 이러면 당신만 손해야. 손해? 나한테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는데? 난 이미 다 잃었어. 민수가 비틀거리며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5억, 당장 5억만 줘.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게 당신이 알 바야? 내 빚 갚고 어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은?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우 말이야? 그 애는 알아서 잘 살겠지. 알아서 잘 살아? 8살 아이를 거리에 버려두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날 쫓아다녔다고. 애까지 데리고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였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변명이 더 많았죠. 그래서 도망친 거야? 아들을 버리고? 쉽게 말하지 마. 당신은 뭘 알아?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 아들이었잖아. 나는 평생 숨어서 살았어.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받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동생의 인생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올라와.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해. 언론 타고 싶어? 아버지 일까지 세상에 알려지고 싶어? 그 말에 민수가 주춤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20층 회장실, 넓은 사무실에 둘만 남았어요. 회장은 민수에게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5억 줄 거야, 말 거야?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아버지가 왜 20년 전에 집을 나가셨는지 알아? 민수가 비웃었어요. 몰라. 나도 궁금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지우 첫돌 때 와서 안아보고 그 후론 연락도 없었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쉿하고 입 막으시던 분이야. 왜 그러셨을까? 뻔하잖아. 당신 어머니가 무서웠겠지. 외도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세상에 알려지면 끝이니까.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했을지도 몰랐죠. 그래서 당신은 아들까지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야. 지킬 수 없었던 거라고. 5억이면 빚 갚고 지우 데려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거짓말.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눈빛에 아들 생각은 없어. 그저 돈만 있을 뿐이지. 뭐, 지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병원이야. 영하 10도 한강공원에서 쓰러져 가던 노인을 구하려고 자기 옷 벗어주고 저체온증 걸렸어. 그 노인이 누군지 알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아버지야. 당신 아버지.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당신 아들이 구한 거야. 근데 정작 아들인 당신은 어디 있었어? 술 처먹고 도박이나 하고 있었겠지? 닥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뭘 알아?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힘들면 아들 버려도 돼? 8살 아이가 거리에서 찜질방에서 자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동안 당신은 어디서 뭐 했어? 회장의 추궁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요? 박연이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왔죠. 당신 어떻게? 비서한테 들었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면서요? 연희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의 주위를 돌며 훑어봤죠. 이분이 그 유명한 강민수 씨? 당신이 어떻게? 회장이 놀랐어요. 연희는 민수의 존재를 몰랐어야 했는데요. 병원에서 다 들었어요. 숨어서요. 연희가 차갑게 웃었어요. 시아버님의 숨겨진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참 드라마틱한 가족사네요. 여보, 걱정 마세요, 여보. 전 이해해요. 집안에 숨겨진 비밀쯤이야 어느 집에나 있잖아요. 연희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얼마 원하세요? 5억? 10억? 당신. 민수가 당황했어요. 돈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연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마치 이미 준비해 온 것처럼요. 이게 뭐야? 회장이 물었어요. 연희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죠. 친권 포기 각서예요. 강민수 씨가
강지우에 대한 모든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뭐, 당신 아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버린 자식이고, 그럼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죠.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이 서류에 서명하면 10억 드릴게요. 5억 더 얹어서요. 10억?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5억도 큰 돈인데 10억이라니요.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고 돈 받으면 다시는 이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지우 앞에도 나타나지 말고요. 하지만 민수가 망설였어요. 10억은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그건 아들을 영영 포기하는 거였어요. 여보, 무슨 짓이야? 회장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요? 전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준호의 엄마고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 때문에 우리 아들 상속권이 위협받을 순 없어요.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엔 이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연희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가 재산을 받을 수 있어? 당연하죠. 법적으로 강대현 회장의 직계 손자니까요. 유산 상속 순위가 높아요. 그 말을 들은 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갑자기 탐욕이 번진 거예요. 그럼 지우를 내가 데려가서 키우면 안 돼. 회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니야. 어차피 내 친아들이잖아. 내가 키워야지. 그럼 나중에 재산도.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아들을 돈으로만 보는 거야? 돈? 웃기네. 당신들도 다 돈 때문에 움직이잖아. 민수가 일어섰어요. 난 안 팔아. 지우는 내가 데려갈 거야. 법적으로 내가 친아버지니까. 그래요? 그럼 2년 동안 아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연희가 차갑게 웃었어요. 아동 유기죄로 고소하면 당신 친권은 박탈돼요. 그럼 당신도 끝. 지우도 고아원행이죠. 뭐 선택하세요. 10억 받고 깔끔하게 포기하든지 아니면 감옥 가고 아들도 잃든지. 연희의 협박에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회장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 여자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문 앞에 지우가 서 있었어요. 병원복을 입은 채로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 과장이 황급히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택시 타고 따라온 것 같습니다. 지우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죠. 아빠, 정말 아빠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지우야, 아빠, 왜 날 버렸어?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나 혼자 너무 무서웠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 8살이야. 8살 아이를 혼자 두고 도망갔어. 아이가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난 매일 밤 무서웠어. 추웠어. 배고팠어. 근데 아빠는 어디 있었어? 지우야, 아빠가 이제 와서 날 데려간다고? 재산 때문에? 난 그냥 아빠가 필요했어. 돈 같은 거 필요 없었어. 아이의 절규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지우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지우야. 이제 괜찮아. 전 그냥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해주는. 지우가 회장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연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죠. 아들의 눈물을 보는 순간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우야, 미안해.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민수의 발이 멈췄어요. 바로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네, 지금 뭐라고? 알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연희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대. 뇌출혈이라고 수술실에 들어가셨어.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의사가 전한 다음 말이었습니다. 강대현은 쓰러지기 직전 간호사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대요. 20년 전 자신을 실종시킨 건 바로 아내, 그러니까 강민혁의 어머니였다고요. 강민혁 회장은 지우를 아는 채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수도 뒤따라왔고 연희는 차갑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무겁게 느껴졌죠. 얼마나 걸린대요? 회장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최소 4시간입니다. 뇌출혈 부위가 넓어서 솔직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나이도 많으시고 20년 동안 제대로 관리를 못 받으셨으니까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회장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잃을 수도 있다니요. 지우는 수술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이요. 아이의 기도를 듣던 민수가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말 걸지 마세요. 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죠.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2년 동안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알아. 아빠도 알아. 몰라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난 매일 밤 엄마 꿈을 꿔요. 엄마가 추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꿈. 그리고 깨어나면 난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찜질방 아저씨들은 날 쫓아내고 편의점 알바생들은 날 도둑처럼 봐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불쌍한 애라고 수군거려요.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우야, 아빠는 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필요 없어요. 아이가 일어나 멀리 걸어갔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정말 나쁜 아버지구나. 한편 복도 한쪽에서 연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최 변호사님. 아이 친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사해 보니 강민수 씨는 2년간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에 친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강대현 회장님이 손자로 인정하시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할아버지가 양육권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장 확실한 건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DNA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연희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회장이 달려갔어요. 아버지는요?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깨어나셔도 기억은 더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면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갔어요. 곧 침대가 나왔죠. 산소 마스크를 쓴 강대현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죠. 아직 면회 안 돼요. 할아버지. 아이가 울먹였어요. 침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죠.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한 과장이 다가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 과장, 아버지께서 쓰러지기 전에 뭐라고 하셨다고? 네, 간호사가 전해준 말로는 내 아내가 날 가뒀다. 20년 동안 민수와 지우를 지키려고 도망쳤지만 그녀가 날 찾아냈다. 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가뒀다고? 회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엄격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더 조사해 봤습니다. 20년 전 어머님께서
개인 정신병원 하나를 인수하셨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인데 정신병원? 네. 그리고 그 병원에 20년간 입원해 있던 무연고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환자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죠. 설마 3개월 전 그 환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병원 기록으로는 무단 이탈로 되어 있어요.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환자 어가 아버지라는 말인가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20년간 가뒀다는 건가요? 하지만 왜? 아마도 강민수 씨와 지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니까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그 병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부인께서 자주 연락하시는 최 변호사입니다. 뭐? 회장이 연희를 쳐다봤어요. 연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혹시 부인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게 아닐까요? 회장은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 한쪽으로 갔어요. 당신 최 변호사 통해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병원 이야기 들었어? 연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죠. 무슨 병원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일에 왜 개입하는 거야? 개입? 전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거예요. 가족을 지켜? 저 아이도 가족이야. 내 조카라고. 조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저 아이는 그냥 나타난 거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뭐라고? 강민수는 쓰레기예요. 아들 버리고 도망간 인간. 그런 인간의 아들을 우리 집안에 들릴 순 없어요. 지우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여보, 생각해봐요. 저 아이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준호 상속권은요? 우리 아들 미래는요?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20년간 가둬놓은 거죠. 외도로 태어난 자식들 때문에 가문이 망하는 걸 막으려고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전 어머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정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저 아이를 이 집안에서 떼어놓을 거예요. 회장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원래 이래요. 내 것을 지킬 때는 차가워져야 해요. 바로 그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복도 저편에서 민수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회장과 연희가 급히 달려갔죠. 지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지우야, 정신 차려. 민수가 아들을 흔들었어요. 의사, 빨리 의사 불러요. 회장이 외쳤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지우는 응급실로 실려갔죠. 무슨 일이에요? 저체온증 후유증입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했어야 하는데 무리하셨나 봐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이 아이 영양실조 상태예요.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내가 저 애를.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아들을 지켜야 할 손. 하지만 그 손은 아들을 버리는 데 쓰였죠. 연희는 차갑게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지우가 약한 아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저 아이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지우가 쓰러진 건 단순한 후유증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던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지우의 혈액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누군가 아이에게 약을 먹인 거였죠.
그리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지우에게 음료수를 건넨 사람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혁 회장과 한 과장 그리고 경찰이 모니터 앞에 모였죠. 화면에는 병원 카페가 보였어요. 지우가 혼자 앉아 있었고 누군가 다가가 음료수를 건넸어요. 저 사람 누구죠? 경찰이 물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죠. 손목에 찬 시계, 카르티에 발롱 블루네요. 한 과장이 말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시계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1년 전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한 시계였어요.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회장은 한 과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 동선 확인해.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지우가 깨어났습니다. 회장이 달려갔죠. 침대에 누운 지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지우야, 괜찮아. 할아버지는 지금 치료받고 계셔. 저 음료수 마셨더니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어요.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낼 거야. 회장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죠. 민수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침대 옆에 섰어요. 지우야, 아빠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맞아. 하지만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너 돌 때 찍은 거야. 할아버지가 너를 안고 계신 사진. 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진 속에는 백발의 노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내가 태어난 날 이제야 진짜 행복을 알았다고 하셨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지우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강대현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모두가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노인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죠. 아버지, 미녀가, 지우는 괜찮니? 노인의 첫 마디는 손자 걱정이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침대 곁으로 갔어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미녀가 들어라. 20년 동안 내가 겪은 일을 말해야겠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민수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날 정신병원에 가뒀어. 20년 동안 민수와 지우를 해칠까봐 난 저항할 수 없었지. 어머니가요? 3개월 전 간병인 실수로 빠져나왔어. 지우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다 한강에서 쓰러진 거야. 노인이 지우를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회장은 복도로 나가 아내를 찾았어요. 연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여보, 나와봐. 빈 상담실로 들어간 회장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우한테 수면제 먹인 거 당신이지? CCTV 봤어.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 있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인정해.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요? 난 우리 아들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 8살 아이한테 약을 먹이다니. 저 아이 때문에 준호 미래가 망칠 순 없어요. 우린 끝이야. 이혼해. 좋아요. 하지만 준호 양육권은 포기 안 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고요.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우한테서 손 떼. 연희가 돌아서며 냉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바로 복도에서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민수였어요. 그는 조용히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연희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뒤에는 더 무서운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4800.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박연희 씨 상해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수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CCTV 증거 때문이었죠.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경찰서에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경찰이 연희를 데리고 가려는 순간 병원 로비에 한 노부인이 들어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죠. 잠깐 노부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어머님, 연희가 그 여성에게 달려갔어요. 노부인은 바로 연희의 어머니 서정의 여사였어요. 30년 전 재벌가에서 시집온 여성이었죠. 경찰관님, 제 딸을 데려가시려고요? 네, 조사가 필요해서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정혜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뭡니까? 박연희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에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2년간 치료받고 있었죠. 약물 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 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본인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형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당황했어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회장이 나섰어요. 서 여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라니요? 딸을 지키는 거죠. 당신도 아버지 아닙니까? 서정혜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혼하신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재산 분할 소송 각오하세요. 제 딸이 30년간 당신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 대가를 제대로 받을 겁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권리죠. 그때 병실에서 강대현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지우가 옆에서 밀어주고 있었죠. 서 여사, 노인이 노부인을 바라봤어요. 당신, 내 아내 정영숙과 친구였죠? 서정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20년 전 정영숙이 날 병원에 가둘 때 당신이 도왔어요. 기억나요? 노막 나셨나 보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증거 있어요. 한 과장이 나타나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20년 전 병원 인수 서류입니다. 명의는 정영숙 여사지만 실제 자금은 서정혜 여사님 계좌에서 나왔어요. 서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병원 직원 증언입니다. 서 여사님이 자주 병원을 방문해 강대현 회장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건 왜 그러셨어요? 내 아내를 도안할 가둔 이유가 뭡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정혜는 잠시 침묵하다 차갑게 웃었어요. 알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정영숙은 제 친구였어요. 그녀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봤죠. 외도하고 숨겨진 아들까지 낳은 남편. 그런 쓰레기를 그냥 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20년간 날 가둔 겁니까? 당연하죠. 당신 같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해요.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진 손자가 나타났다고요? 제 외손자 준호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죠. 그래서 제 딸이 움직인 거예요. 당신이 사주한 거군요. 회장이 소리쳤어요. 증거 있어요? 없죠. 전 그저 딸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서정혜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에 울려 퍼졌죠.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재산도 돈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 전 그냥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랑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 형한테도 양보할게요. 다 가져도 돼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어요.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8살 아이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서정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죠.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후회할 거예요. 안 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2년 동안 혼자였어요. 돈 있어도 가족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할머니는 그걸 몰라요. 그 말에 서정혜가 흔들렸어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연희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그만해요. 연희야, 무슨 소리야? 전 잘못했어요. 지우한테 약 먹인 것도 보육원 보내려 한 것도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두려웠어요. 제 위치를 잃을까봐.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해치려 했어요. 연희야,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간 우리 모두 괴물이 돼요. 연희가 경찰을 봤어요. 조사받겠습니다. 제가 한 일 다 말씀드릴게요. 서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딸을 막을 수 없었죠. 경찰이 연희를 데리고 갔어요. 서정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죠. 회장은 지우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았어요. 지우야, 이제 괜찮아. 내가 원하는 가족 내가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럼 약속해. 노인도 손자에게 다가왔어요. 민수도 함께요. 세 남자가 지우를 감싸 안았죠. 서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일주일 후 강대현 그룹 본사 회의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강대현 노인, 강민혁 회장, 강민수, 그리고 지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죠. 강대현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특히 민수는 땀을 흘리고 있었죠. 첫째, 회사 경영권은 장남 강민혁에게 전부 물려준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차남 강민수에게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10억 원을 물려준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죠. 단 강민수는 이 재산으로 아들 지우를 제대로 키울 것. 만약 다시 도박이나 술로 재산을 탕진하면 모든 재산은 회수되어 지우의 교육기금으로 사용된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셋째, 손자 강지우에게는 교육기금 50억 원을 신탁으로 맡긴다. 이 돈은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할아버지,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넷째, 그리고 마지막.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내 모든 개인 재산 200억 원은 고아원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이 세상에 지우처럼 혼자 떠도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했어. 외도도 했고 아들을 숨겼고 20년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아버지, 하지만 지우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피보다 사랑이라는 걸. 지우는 나를 모르는 할아버지였는데도 목숨을 걸고 구해줬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돈으로 가족을 묶지 않겠다고. 대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버렸어요. 쓰레기 같은 아버지였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지우를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달라지겠습니다. 민수가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야,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될게.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하고 너랑 열심히 살게. 아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지우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2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죠. 회장도 다가왔어요. 지우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큰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노인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를 구해줬고 재산도 필요 없다고 했지.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와. 큰아버지한테도 가고 아빠한테도 가. 우린 모두 너를 사랑하니까.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 진짜 가족을 가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전 정말 행복해요. 세 남자가 지우를 감싸 안았어요. 오랜 시간 숨겨졌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6개월 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이었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죠. 깔끔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모습이었어요. 지우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술을 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얼굴도 많이 밝아졌죠. 아빠,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우리 아들 최고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 왔구나. 할아버지, 노인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고 건강도 좋아졌죠.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지우야, 다음 주 할아버지 생일인데 뭐 하고 싶어? 다 같이 놀이공원 가요. 좋지. 우리 다 같이 가자. 노인이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의 웃음이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 가족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우는 생각했어요. 2년 전 추운 겨울밤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자신을. 그때는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손자. 강대현 노인은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 숨겨야 했던 가족.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지우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지우처럼 혼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